네, 토피 아카데미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전 플랜 김상원 담당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 간단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오늘 진도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그 6쪽, 7쪽의 내용들 확인을 했었죠. 그죠? 앞으로 대입 전형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정시 모집 인원 비율이 기존에 이제 30%에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한 40%까지 이제 확대가 되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수시 같은 경우에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강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신 교과 학생은 이제 교과 전형의 경우에도 그냥 단순하게 교과 내신 성적이 좋다라고만 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수능 최저 학력 기준까지도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노하우가 있는 자사특목고 학생들이 좀 소폭 유리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또 수능 체제에 있어서도 여러분들 올해 고3부터 바뀌는 부분들 안내를 해드렸었습니다. 첫 번째가 국어랑 수학의 경우에 그죠? 공통 과목 한 과목에 선택 과목 한 과목이 각각 들어간다라고 했었어요. 그죠? 국어 같은 경우에는 공통 과목이 이제 독서랑 문학이 있었고요.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법과 작문, 그리고 이제 언어와 매체 이렇게 각각 두 과목씩이 있었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과목씩 선택하면 된다라고 했었고요. 수학의 경우에도 이제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뉘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공통 과목이 이제 수원, 수투로 나뉘게 된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수원의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 뭐 일반적으로 뭐 문과 계열 학과에 이제 진학하실 분들은 수원을 선택하셔도 이제 무방하지만 특히 이제 여러분들 뭐그 공과 계열이라던가 의약, 치약 계열 쪽으로 이제 진학하실 분들은 수2를 반드시 선택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 밖에 이제 여러분들 선택 과목으로 확률과 통계라던가 미적분 그리고 이제 기하가 있었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과목을 선택하면 된다라고 했었고요. 특히 이제 경영학부나 이제 경제학부 쪽으로 진학하실 분들 문과 계통에서 이런 분들은 이제 미적분을 선택하시면 가산점이라던가 가중치 부분에서 어드밴티지가 있기 때문에 미적분 쪽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뭐 공과 계열이나 의대 쪽으로 진학하실 분들은 마찬가지로 뭐 미적분이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기하 이러한 교과목을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탐구 과목도 이제 좀 변동이 된 부분이 있다라고 했었죠. 이제 사탐이나 과탐. 기존에는 이제 뭐 문과는 무조건 사탐 두 과목, 이과는 무조건 과탐 두 과목을 봤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교과목을 원하는 탐구 영역을 무조건 계열과 상관없이 두 과목을 선택해서 볼 수 있다. 이런 말씀도 선생님이 드렸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이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 바뀐 부분이 많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어랑 이제 여러분들 뭐 그 제2외국어 그리고 이제 한문 이런 과목들 절대평가가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특히 영어 같은 경우에는 영어 1과 영어 2로 나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여러분들 영어 관련 학과 쪽으로 진학하실 분들은 영어 2를 반드시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 뭐 블루오션이라면은 블루오션이 될 수 있는 영역 여러분들 제2외국어 그렇죠? 절대로 이제 간과하지 말자라고 했었죠. 새로운 입시에 있어서의 변화 요소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왜 변화 요소가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기존에 이제 제2외국어가 탐구 영역으로 대체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울 소재 상위 11개 대학 대부분이 지금 탐구 영역으로 대체를 해준다. 이런 얘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EBS 이제 수능 연계율이 요건 좀 배드 뉴스였죠. 기존에 이제 70%대에서 이제 50%로 줄어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수능 최감 난이도는 상승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이제 다음 단원이 되겠어요. 대학별 고사와 관련해가지고 내용을 이제 좀 들어가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이제 대학별 고사 내용 바로 들어가기 전에 8페이지 내용 들어가기 전에 그 고등학교 이제 2학년, 3학년 그 진로 희망과 관련해 가지고요.
과목 선택 예시를 좀 선생님이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로 희망 사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원자가 장래 희망이 무엇인지를 그냥 이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학생부를 통해서.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고3 수험생들부터는 이 진로 희망 사항이 삭제가 된다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 상급 학교 입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 뭐 고1도 마찬가지예요. 대입은 물론이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독서 활동이라던가, 그죠? 독서 활동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이제 진학을 하게 될 텐데, 고등학교에서 어떠한 교과목을 신청을 해서 수강을 해서 내신 관리를 했는가, 이것도 상당히 전략적으로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8페이지 내용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간단하게 좀 필기를 좀 해드릴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메모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과 이제 3학년 진로 희망에 따른 과목 선택 예시. 과목 선택 예시. 자, 이거를 일단은 예를 들어 볼게. 한번 뭐 경제학부 쪽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먼저 경제학부. 경제학부 쪽으로 내가 이제 진학을 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경영학이나. 그러면은 특히 이제 뭐 국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큰 저기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원하는 과목을 선택적으로 수강하셔도 되고요. 그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영학부나 이제 경제학부 같은 경우에는 영어 수준이 또 상당히 하면 좋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전공 과목 중에서도 영어 실력을 필요로 하는 뭐 경영 영어, 뭐 경제 영어, 뭐 이러한 교과목들이 있다 보니까 영어 수준이 내가 좀 이제 기본기가 갖춰져 있다라는 걸 어필하면 좋아요. 그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영어 2 과목을 내가 신청을 했다. 물론 내신이 좋아야겠죠. 그죠? 내신이 안 좋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신청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 좀 있으면 좋고요. 빨간색으로 한번 써볼까요? 지워볼게요. 영어 2.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영미 문학 읽기라는 과목이 또 있어요. 영미 문학 읽기. 뭐 이러한 교과목을 선택해주면 상당히 가중치를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 이런 거 어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 수학의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 뭐 수원, 수투, 확통 이러한 과목들 중에서 좀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원, 수투, 확통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수학이라는 과목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수원을 많이 하죠. 문과생들은. 수원. 뭐 수투는 거의 안 합니다. 거의 대부분 이제 수원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확률과 통계. 그리고 여러분들 그 선택교 과목 중에 경제수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경제수학 고등학교 가면 경제수학도 선택 수강해 주시면 이 학생이 상당히 이쪽으로 관심이 있구나라는 걸 어필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경제수학. 자, 그다음 이제 사회 과목. 사회 과목. 고등학교 이제 가게 되면 이제 그 사회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심화 선택 교육 과정이라고 해가지고요.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사회 영역 중에서도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이제 일부 뭐 공립학교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좀 제한적일 수는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은 선택 수강하기가 좀 쉽진 않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뭐 이제 사립학교라든가 자사특목고의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그 교과목을 담당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되게 다양하시기 때문에 심화 선택 과목을 이렇게 학생 중심에서 들을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이제 여러분들 관련된 교과목, 그죠?
경제라는 교과목이 있어요. 고등학교에 가시면 경제라는 교과목 들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사회문화 이런 교과목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과학의 경우에 과학도 있으니까요. 대신에 과학의 경우에는 원과목 특히 이제 여러분들 뭐 원과목이라고 할게요. 물화생지 원과목 물화생지 원과목 들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사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과학사 과학의 역사라는 뜻이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국영수 사과 이런 교과목들을 중심으로 들어주면 좋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공과 계열 쪽으로 그리고 이제 의학 계열 쪽으로 한번 이렇게 안내를 좀 드려볼게요. 같은 사례입니다. 전자공학부 그리고 이제 의대 쪽이 있어요. 의대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국어부터 말씀을 드리면 뭐 국어는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그죠? 교과목들을 선택 수강하시면 되고요. 내신 잘 나오는 과목 말하는 거죠. 영어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뭐 영어 뭐 본인의 수준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영어 뭐 원투 상관없고요. 영어 원투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제 진로 영어라는 과목이 있을 거예요. 진로 영어 이런 거 괜찮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수학이 좀 가장 중요하겠죠. 수학의 경우에는 뭐 공통적으로 뭐 수원도 선택하면 뭐 이렇게 뭐 뭐랄까 핸디캡까지는 아니지만 가능하면 이제 공과 계열이라든가 이제 의대 같은 경우에는 상위권 대학 목표를 하시는 분들은 수투를 공통적으로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투 그리고 이제 미적분 학교 내신 말하고 있는 거네요. 그다음에 이제 기하 그다음에 이제 수학 과제 탐구라는 과목이 있어요. 수학 과제 탐구 이러한 교과목도 상당히 좀 추천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 과목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2, 3학년 때 1학년 때까지는 여러분들 뭐 공통사회, 공통과학 다 배우니까 필요 없고 2, 3학년 지금 교과 그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문화를 공통적으로 좀 추천을 드립니다. 사회문화. 이건 이제 선생님이 뭐 주관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전국의 모든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이 2학년, 3학년 때 많이 선택하는 사회 교과본 중에 사회문화가 되게 선택을 많이 해요. 학생들이 거의 뭐 58%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많이 선택해. 많이 선택하니까 내신 따기가 좀 유리해요. 아시겠습니까? 1등급이 4%까지잖아. 상대평가니까. 그치? 2등급이 이제 11%까지. 그러니까 많이 선택하니까 그만큼 1등급의 그 수치도 많아져요. 숫자가 많아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그리고 할만해요. 사회문화가. 안 어려워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회문화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플러스 알파이긴 한데요. 나중에 또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또 도움이 되는 개념들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과학 과목입니다. 과학 과목. 과학의 경우에는 일단은 뭐 이 이공계 쪽, 이공계 계열 같은 경우에는 뭐 물화지, 그죠? 물화지, 물리, 화학, 지구과학 완투 과목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융합과학이라고 있어요. 융합과학. 이러한 교과목들을 가지고 2학년 때 이제 원 과목, 2학년 때 투 과목 이런 식으로 내신 관리를 잘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이제 의대 지금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화학 있어요. 화학 중요하거든요. 화학 원투 과목 2학년, 3학년 때 화학 원투 과목 준비해 주시고요. 필수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생명과학입니다. 의대 같은 경우에 생명과학도
1, 2 과목으로 이렇게 내신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내년에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하게 되실 텐데 1학년 때는 이제 뭐 사실 중학교 때 3년 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1년 동안 다시 한번 축약해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영수 또 마찬가지고요. 사회과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통사회다, 뭐 공통과학이다라고 해서 3년 동안 배웠던 내용도 중학교 때 다시 한번 좀 피드백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2학년, 3학년 때부터 이제 그 각각의 탐구 영역이 좀 더 전문화되고 디테일해진다. 영역별로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격적인 진도는요. 8페이지부터 나가는 걸로 할게요. 8페이지. 자, 대학별 고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학별 고사. 일단 여러분들 뭐 지금 이 정시의 비중이 이제 소폭 늘었어요. 작년에 이제 30%에서 이제 올해 전체 대학 모집 정원에 이제 40%까지 지금 뽑고 있고 내신도 지금 뭐 실질적으로 지금 뭐 강조를 하고 있는 추세는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대학교 특히 이제 상위권 서울 소재 이제 상위권 대학에서는 고등학교의 내신에 대해서 좀 뭐랄까요 불신을 하는 학교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자사고나 특목고 아이들은 상당히 이제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도 내신이 취약한 학생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학생들에 대한 어떤 기회를 더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신을 믿지 않고요. 그래서 각 대학별로 따로 이제 보는 시험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대학별 고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대학별 고사.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대학별 고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가, 어떤 식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거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올해 좀 새롭게 나타난 변화가요. 전공 적성 전형이 폐지가 됐습니다. 전공 적성 전형 폐지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의과대학이라던가 사범대, 인적성 검사라던가 이제 사이코패스 검사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진 거예요. 그죠? 간소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누구나 다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에요, 사실은. 왜 걱정을 하고 있냐면, 글쎄요. 그러니까 공부만 잘하는 학생들이 이제 의사나 이제 선생님이 된다고 생각해봐. 근데 이제 인적성이라던가 어떤 그 사이코패스 검사 같은 걸 안 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좀 조심스러운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10년이나 이제 20년 후에 사회에 이제 배출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교육 당국에서 또 어떤 일련의 피드백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전형. 이 논술 전형을 단계적으로 좀 폐지하기 위해서 유도를 하고 있다. 지금 뭐 이제 일부 대학, 특히 이제 뭐 중앙대나 이제 경희대 뭐 이런 학교들은 교과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 학생들을 더 많이 뽑는 학교들도 있어요. 엇비슷하게 뽑는 학교들 대부분이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조금 뭐랄까 대학 측과 이제 교육부 측이 이제 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밀당 중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전공적성 전형을 폐지하는 것까지는 지금 대학이 물러섰거든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는데 논술 전형이라던가 이 면접 구술고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대학의 어떤 선발 과정에 있어서의 자율권을 줘라라고 이렇게 좀 교육부 측에 계속해서 어필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교육부 당국도 뭐 이렇게 뭐 막무가내로 그냥 이렇게 다 폐지하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일정 부분 시간을 좀 두고 우리가 좀 관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논술 전형이나 면접 구술고사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로. 그래서 없어진다는 가정하에 입시를 준비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이제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는 가정하에 입시를 준비할 것을 선생님은 추천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022학년도 대입시 참고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수학,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통하나, 선택하나. 국어도 마찬가지였지, 여러분? 그죠? 국어도 공통하나, 선택하나. 토탈 두 과목씩이에요. 탐구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분 없이 두 과목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러한 가운데서
학습자의 선택권이 많이 확대되고 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각각의 이제 대학이나 학과에서 이 선택 과목에 따른 구분, 그죠? 수험생과 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까도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가 무슨 학과에 진학을 할 것인가, 지원을 할 것인가를 미리 생각을 하시고 고등학교 2, 3학년 때 내신 과목을 선택할 때부터 치열하게 고민을 하시고 내신 과목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 수능도 마찬가지로 내가 진학할 학과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관련된 그 수능 과목을 선택하는 게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이번에는 이제 챕터 1 과정 대입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끝났고요. 챕터 2 부분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2까지 뭐 이렇게 내용이 많았을까 이렇게 좀 불만이 좀 있었던 학생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상당히 이제 2022학년 대입제도 개편안이 좀 중요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한테 대입을 알아야 고입이 보이고 고입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내신 과목을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비전 플랜 선생님으로서 좀 알려주고 싶어서 시간 할애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챕터 2 들어갑니다. 학교 생활 기록부를 관리하라. 그죠?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제 누차 수업 시간마다 뭐 얘기를 하고 있고 작년에 이제 선생님한테 비전 플랜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뭐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을 것 같은데 학생부 관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전체 대학 모집 정원의 지금 60%를 수시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물론 여러분이 이제 수능으로 대학을 가는 정시도 물론 중요해요. 그렇죠? 하지만 재수생들의 어떤 강세가 상당히 두드러지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현역으로서는 이제 수시가 좀 더 효율적이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그래서 중학교 지금 3학년이기는 하지만 학생부 관리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노하우를 축적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특히 자사고나 특목고도 이제 올해 준비하시는 분들 기준에 분명히 계실 텐데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학교 이제 수업이 등교 그 수업 일수가 정상화가 되었기 때문에 학생부도 마찬가지로 선생님들께서 작년하고는 다르게 정상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주실 거예요. 아시겠죠? 일단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소개해주고 싶은 좀 뭐랄까 격언이랄까요? 격언이 있어서 한번 이렇게 넣어봤어요. 유한준이라는 분, 그죠? 조선 이제 후기 영종조 때의 문인이자 서예가였던 분이셨다고 해요. 그죠? 되게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선생님 한번 의문을 읽어볼게요. 지즉 위진해하고 애즉 위진간하면 간즉 축지 이비도 축이아니라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해석한 게 이제 밑에 나와 있죠.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더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갑자기 이제 이게 막 생뚱맞게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뭐냐 모르고 할 때랑 알고 이제 준비할 때랑 다르다는 겁니다. 뭐가요? 결과가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 장에서는 학생부가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해부를 해볼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상급 학교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보는지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시간 동안 중학교 3학년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안 남았죠. 중학교 1년 지금 채 안 남았어요. 1년 동안 내가 이제 어떤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일반고를 뭐 준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진학 이후에 대학 진학을 위해서 학생부 관리를 이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학생부의 이제 구성부터 지금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총 이제 1번 항목부터 해서 10번 항목까지 10가지 항목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과 영역과
비교과 영역으로 나뉘게 되는데 일단 뭐 고입의 경우에는 이 교과 영역이 삭제가 됩니다. 물론 이제 대입의 경우에는 노출이 됩니다. 내신 실질 반영 비율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이제 고입의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 비교과 영역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자사고냐 뭐 특목고냐에 따라서 반영되는 교과목은 달라요. 그죠? 근데 대부분의 이제 전국 단위 자사고의 경우에는 국영수 사과 중심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었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외고나 이제 국제고의 경우에는 영어. 그죠? 영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었고요. 출간학기 순으로. 그죠? 3학년 2학기 기말, 중간, 3학년 1학기 기말, 중간 이런 식으로 내려온다고 했었죠. 그죠? 그리고 이제 동점자가 이제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제 최근 학기 순으로 마찬가지로 국어 똑같다. 그리고 또 사회까지 이렇게 반영이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어차피 이제 뭐 고입이나 대입의 경우에는 뭐 내신은 어느 정도 이제 수준에 있는 아이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비교과 영역 싸움이다. 그리고 이제 자소서 소재와 면접의 기량 싸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뭐 하나하나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 인적사항이라고 나옵니다. 인적사항.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학생부 이제 모니터링 해보신 분들 대부분일 텐데, 혹시라도 아직 이제 영상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난 아직 내 학생부 본 적 없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 그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스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반드시 접속을 하셔서 여러분들 학생부를 꼭 이렇게 확인을 해 볼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려요. 아시겠어요? 왜? 봐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현재 학생부가 그래서 어떤 부분이 얼마나 제가 지금 관리가 좀 필요한지에 대해서 스스로 확인을 해야지 느낄 수 있거든요. 느껴야지 보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여라도 혹시 아직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이제 부모님 개인정보로 로그인을 하셔서 확인을 꼭 해보시고요. 확인을 그 회원가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 나이스에. 그럼 여러분 회원가입 확인 여부 확인을 해주시고 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가입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어머니나 아버지 개인정보로 가입을 하시고 예전에는 모르겠어요. 그 가입하고 이제 바로 이렇게 열람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만약에 가입을 했는데 학생부 열람이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 담임 선생님한테 승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열람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도 이제 인적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 뭐 이렇게 개인정보, 그렇죠? 성명, 성별, 주소 이런 개인정보가 이제 기재가 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입시에 있어서는 뭐 큰 변별력은 없어요. 참고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학적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게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해지죠. 출결 상황이 있습니다. 출결. 출결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출결을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뭘 확인할 수 있을까? 성실성. 그렇죠. 성실성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학생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학생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선생님, 저는 그냥 건강하지 않은데 저는 그냥 안 좋은 결과가 있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결이라고 하죠. 병결. 그죠? 아파서 이제 결석한 경우가 있는데, 병결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감점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무감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냥 참고적으로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변결은 감점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성실성이 중요하죠. 성실성. 그죠?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미인정 지각이나 미인정 결석이라고 하죠. 이제 그죠? 미인정 지각이나 미인정 결석이 있는데 미인정 결석은 한 번 할 때마다 감점 1점이에요. 일반적으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미인정 결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돼요. 내신이 아무리 좋아도 미인정 결석이 있는 학생들을 상급 학교에서 절대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런 아이들은 우리 학교에 들어오더라도 똑같이
불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 그렇죠? 그런 거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미인정 지각이 또 있습니다. 미인정 지각은 말 그대로 이제 사전에 어떤 선생님의 어떤 허락이나 뭐 동의 없이 늦게 오는 거예요. 그죠? 늦게 오는. 그런 애들이 이제 왕왕 있죠. 많이 있어요. 그죠? 근데 물론 이제 하면 안 되겠지만 감점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두 번까지는 감점이 없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미인정 지각이 세 번이다. 그러면 미인정 지각 3회가 미인정 결석 1회로 간주가 돼요. 이해되십니까? 감점 1점이라는 소리죠. 미인정 지각 3번 하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 이제 수상 경력이 있습니다. 자, 이제 수상 경력 교내에서 받은 상 기재가 되고요. 그리고 밖에서 받은 상은 기재가 안 됩니다. 뭐 YTN 토론 대회 뭐 이런 거, 그죠? 기재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평상시에는 기재가 되는데, 자, 특목고나 자사고에 이제 내가 원서 접수를 한다. 그럴 경우에는 그 자사고나 특목고 원서 접수용으로 출력을 할 때 담임 선생님께서 이렇게 콤보 박스에 체크하는 게 있거든요. 수상 경력 인쇄하지 않으면 이렇게 체크하고 딱 출력을 누르면 수상 실적이 빠지고 나온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사 특목고 입시에서는 수상 실적이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안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학생들이. 쌤, 그러면, 수상 일정 안 들어가면, 뭐, 굳이 학교, 뭐, 대회라든가 행사라든가, 아니면 뭐, 주요 교과목 내신 관리, 뭐, 필요한 것만 하고 이렇게 뭐, 대충 해도 되겠네요? 이런 이제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또 안 돼요. 왜? 일단 이제 학교 선생님들한테 좋은 인상을 줘야 되잖아요. 왜냐면 1, 2학년 때 이제 행동특성및 종합의견이라는 이름으로 학생 한 명 한 명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주시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도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상을 받았다라는 거는 뭐 이렇게 안 써도 상관없는데, 이 자기소개서에 또 중요한 소재가 될 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대회, 그다음에 이제 무슨 과목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이제 이런 식으로 노력을 했다. 뭐 상 받은 것만 안 쓰면 되니까. 아시겠어요? 그런 과정에서 뭐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웠는데, 부족했는데,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좀 보완을 해서 이런 능력이 향상이 되었다. 뭐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어떤 느낌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거든요. 자기주도학습 과정은. 그래서 수상 경력은 일단 뭐 결론적으로는 안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관리 측면에서는 좀 신경을 써주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줄여서 창체라고 부르죠. 창체. 그죠? 그렇게 해서 뭐 여러분들 이 모든 학생부의 이 영역이 항목이 지금 여러분들 고등학교 학생부하고 똑같아요. 중학교랑 고등학교랑 다른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학생부 관리 잘하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도 잘해요. 아시겠어요? 지금부터 반드시 시행착오를 겪어 보셔야 되고요. 신경 안 썼던 분들도 올 한 해만큼은 한번 관리를 해보세요. 아시겠죠? 크게 이제 자동 공진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가지 영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네 가지 영역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자율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 학교 행사, 그리고 대회, 그다음에 학교 학생회 활동, 그다음에 이제 리더십, 회장이나 이제 부회장, 뭐 이런 것도 있죠. 이런 활동들을 이제 많이 하고 교내 행사나 대회에 또 출전 경험이 많은 학생들은 자율활동도 빽빽해요. 그죠? 빽빽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거나 이제 열심히 참여를 안 한 친구들은 일반적으로 그냥 뭐 학교 선생님께서 그냥 참가했다라는 것만 써주세요. 학교 행사에. 그러면 이제 상급 학교에서 봤을 때 학교 생활을 좀 다소 좀 소극적으로 한 학생이구나라는 것을 간파할 수가 있겠죠. 별로 좋은 건 아니죠. 그죠? 적극적으로 학교 생활을 했다라는 걸 어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죠? 제가 활동을 통해서. 그 다음 동아리 활동입니다.
자, 동아리 활동의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1, 2, 3학년 때 이제 활동했던 동아리 그가 이제 쭉 기재가 되는 건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누누이 중간중간 말씀을 드렸었지만 작년까지는 뭐 이렇게 친구들과 재미삼아 아니면은 뭐 이렇게 시간 때우기식으로 참여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올 한 해만큼은 좀 이렇게 전략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것을 선생님이 추천을 드려요. 그죠? 전략적인 방법이 뭐냐면 우선순위를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물론 이제 쉽진 않겠지만 가능하다면 일단은 이제 학습 관련 동아리가 이제 1순위 3월 달에 이제 모집을 하겠죠? 신청을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제 진로 관련 동아리도 괜찮고요. 진로 관련 동아리. 그리고 이제 봉사 관련 동아리. 멘토링이라던가 또래 상담 도우미 활동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 진로, 봉사의 순서대로 동아리 활동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봉사활동의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올 한 해 동안은 이제 대외적인 봉사활동을 하는 게 아마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리고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기존에 학교에서 하던 게 있으면은 이제 하던 거 계속 하시고요. 따로 이렇게 뭐 시간을 할애하면서까지 뭐 따로 이렇게 밖에서 뭔가 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죠? 그래서 진로 활동이 나와 있습니다. 진로 활동. 이거 700자인데요.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또 역으로 좀 잘 활용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진로희망사항란이 삭제가 됐거든요. 구성 요소에서.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분야, 흥미 분야, 장래 희망이 무엇인지를 이 진로 활동란을 통해서 좀 어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학년 담임 선생님과 이제 보통 4월 달에 상담을 많이 하게 될 텐데, 상담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장래희망이 이제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여기다가 여기서 좀 간접적으로 이러이러한 분야에 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좀 이렇게 메모를 좀 해달라라고 부탁을 좀 드리는 것도 상당히 전략적으로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래망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뭐 관심 분야가 있으신 분들은 관심 분야를 여기 좀 써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6번 교과학습 발달 상황란입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 뭐 고입의 경우에는 뭐 삭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사고 같은 경우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국영수사과 이렇게 성적이 절대평가 등급이 노출이 되고요. 외고 국제고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영어, 국어, 사회 절대평가 등급이 들어갑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교과학습 발달 상황란은 이렇게 따로 이렇게 공개가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자유학기 활동 사항이 나오겠습니다. 그죠? 자유학기 제도는 이제 여러분들 1학년 때 활동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담당 교사가 이제 이렇게 관찰한 내용, 참여도, 흥미도를 이렇게 입력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뭐 안 좋은 말이 없는 한, 그죠? 안 좋은 말이 없는 한 전체적으로 평균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항목이죠, 여러분들. 독서 항목이 특히 중요해요, 여러분. 독서 항목. 그래갖고 선생님이 이제 아마 올해 입시에서도 이 독서 활동 상황란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했지, 몇 권 이상 입력해라. 독서 기억 세웠어요? 15권 이상을 반드시 입력을 해줘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15권 이상. 그렇게 해서 진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한 두세 권 정도 이상은 입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진로. 그다음 이제 롤 모델. 롤 모델은 여러분들이 이제 꼭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분야, 직종과 관심 그 관련이 없는 인물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다른 직종에 있는 인물도 상관없다. 그죠? 이렇게 해서 롤 모델도 한 두 권 이상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외고나 국제고 지망하시는 분들은 영어 원서. 그래서 두 권 이상 못해도 나머지 이제 청소년 중학교 중학생 필독서 중심으로 이렇게 다져서
독서 계획을 반드시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거는 명령을 좀 개인적으로 할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각 교과별로 250자. 그렇게 해서 그냥 무조건 담임 선생님한테만 드리면 담임 선생님은 여러분들 500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전략적이지 못한 행동이고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읽은 책이 뭐 경영 경제 관련 책이다. 그러면 사회 선생님한테 입력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야. 알았어? 네. 사회 선생님 250자 입력하실 수 있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읽은 책이 뭐 수학과 관련된 책이다. 수학 선생님한테 입력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독서기록장을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읽은 책이 영어 원서다. 영어 선생님한테 입력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고 나머지 이제 뭐 이렇게 영역을 좀 이렇게 좀 나누기가 좀 쉽지 않거나 그냥 아니면 이제 이 정도는 뭐 이제 입력이 됐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담임 선생님한테 나머지를 부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1학기 말에 2학기 말에 각각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제출을 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때 반드시 제출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 타이밍 놓치면 입력 안 해주시는 학교들이 많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학기 초에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언급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담임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제출 기한에 맞춰서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독서 기록장을. 만약에 담임 선생님이 언급을 안 하신다. 여쭤보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별로 이제 학생부 관리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안 쓰시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신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여기까지 하고 이제 수업 마무리 짓게요. 힌트.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올해 대학 입시도 그렇고 이제 기존에 이제 고입도 마찬가지고 추천서가 다 사라졌어요. 추천서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 학생에 대한 어떤 됨됨이라던가 가능성을 상급학교에서 좀 미리 좀 확인을 하고 싶은데 추천서가 없거든. 그러니까 뭘 가지고 이제 이 추천서를 가능하느냐? 힌트를 가지고 추천서를 가능합니다. 1, 2학년. 중학교에서는 1, 2학년 담임 선생님께서만 이제 입력해 주세요. 3학년 입력 안 돼요. 안 해주십니다. 끝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힌트. 고등학교는 이제 계속 이제 입력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여러분들은 이제 나 끝났구나.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여기 이제 학습 능력이나 잠재력 인성 창의성 예측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천서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먼저 끝났지만 진로와 관련해서 이렇게 코멘트가 좀 들어가면 좋겠다. 그죠? 여러분들 혹시 있나 좀 봐주시고, 그죠? 아마 대부분 안 써주셨을 거예요. 그죠? 만약에 안 들어갔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창체에서 그 진로 활동 영역이 있었죠. 그죠? 이 부분에 좀 이렇게 써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12, 13쪽 전체적인 학생부가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고 각 영역별로 관리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는 영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